애들아, 안녕?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지 알아볼 거야. 우리가 하루 동안 내뱉는 말은 평균 16,000개나 된대. 그중 대부분은 습관처럼 흘러나오지만 어떤 말은 공기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심지어 하루의 분위기까지 바꿔버리지. 말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도를 가지고 있어. 따뜻한 말은 체온처럼 번지고 차가운 말은 공기를 얼려버리지. 언어학자들은 말소리 하나에도 감정의 진동이 담긴다고 해. 낮은 톤은 안정감을, 높은 톤은 불안을 전한대. 그래서 누군가의 목소리, 말투, 속도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은 즉각 반응하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불편해지기도 해. 한마디의 말이 귀를 거쳐 뇌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신경이 반응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손끝이 차가워지기도 한대. 그러니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그건 감정이자 진짜 에너지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다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적 있을지도 몰라.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을 거야. 근데 이상하지? 상대는 상처받고 대화는 갑자기 멈춰버려. 이유는 단 하나야. 그 말 속에 공감이 없기 때문이야. 오늘은 바로 그 공감의 힘을 이야기해볼게.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다치는지, 그리고 다시 여는 말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말이야. 공감은 알아, 이해 같은 말보다 훨씬 깊은 거야. 공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 하나는 머리로 이해하는 공감, 그리고 하나는 마음으로 느끼는 공감. 우리 뇌 속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이 있어. 누군가 울면 나도 울컥하는 그 감정 있지? 그게 바로 그 신경이 작동하는 순간이야. 상대의 표정이나 목소리, 말투 하나로 그 감정이 내 안에 그대로 복사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이 공감 회로가 점점 무뎌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 피로라고 불러.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 뇌가 나를 보호하려고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감정을 꺼내면 귀찮다, 힘들다, 나도 바쁜데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지. 결국 감정 대신 논리로 반응하게 돼. 그건 내가 감정적이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건 그냥 넘기면 되잖아. 이 말들은 사실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말이야. 감정이 번질까봐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거지.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차가운 게 아니라 지쳐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진짜 이해가 시작돼. 직장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아. 한 직원이 말해. 요즘 너무 벅차요? 일이 쌓여서 숨이 막혀요? 그때 상사가 말하지. 나도 그래. 다 그런 거야? 그 순간 대화는 끊기지.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랬구나.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어디서부터 풀면 조금 나아질까? 이건 단지 말 한마디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내가 함께 들어줄게라는 신호야. 가정에서도 그래. 자녀가 엄마 요즘 학교 너무 싫어 라고 하면 다 싫지 뭐 공부가 재밌냐? 하고 웃어넘기지. 근데 공감이 있는 부모는 이렇게 말해. 그렇구나, 요즘 많이 힘들구나. 무슨 일 있었어? 이 한 문장만으로 아이의 마음은 조금 열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야. 나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이 말에 그건 내 성격 때문이야. 라고 하면 관계는 멀어져. 하지만 그만큼 내가 진심이니까 그런 거겠지.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감이야.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하지.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에이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바로 비교하잖아. 그건 위로가 아니라 대체야. 공감은 비교가 아니라 머물러주는 마음이야. SNS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군가 용기 내서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건 내가 너무 유난이야. 요즘 다 그렇게 살아? 댓글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 화면 속에서는 표정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공감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야. 공감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기술이 아니야. 관계를 살리는 생존력이야. 공감이 끊어진 조직은 효율이 떨어지고, 공감이 없는 가정은 대화가 사라지고, 공감이 사라진 사회는 분노만 남아. 그래서 공감은 심리학을 넘어 문화의 언어야. 문명은 기술로 발전했지만 인류는 여전히 감정으로 이어져 있거든. 그럼 어떻게 공감을 훈련할 수 있을까? 이건 생각보다 단순해. 공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자란대. 첫째, 즉답하지 말고 잠시 멈추기.
누군가 말할 때 바로 판단하지 말고 그랬구나. 한마디로 여백을 만들어봐. 그 순간 상대는 들어주는 사람을 느껴. 둘째, 상대의 감정 단어를 되돌려주기. 속상했겠다. 그 말이 아팠겠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감정의 거울이야. 상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안도하지. 셋째, 내 감정을 숨기지 않기. 공감은 일방향이 아니야. 나도 그럴 때 있어. 이 한마디가 서로의 거리를 좁혀줘. 그건 조언이 아니라 함께 서주는 용기야. 넷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기. 내가 느끼는 걸 정확히 표현할수록 상대의 마음에도 언어가 생겨. 나는 슬펐어. 나는 걱정됐어.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건 마음을 정리하는 첫 걸음이야. 다섯째,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기. 들어줘서 고마워. 오늘 내 말이 큰 힘이 됐어. 이 짧은 문장이 서로의 공감 회로를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돼. 여섯째, 하지만 대신 그리고로 말하기.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보단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이런 건 어때? 이 한 단어 차이가 마음의 문을 닫기도 열기도 해. 공감은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태도야. 근데 알아? 공감은 언제나 성공하지 않아. 아무리 마음을 써도 상대가 닫혀있을 땐 통하지 않지. 그래도 시도해야 해. 공감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니까. 공감이란 건 결국 나는 내 곁에 있을게 라는 작은 신호야. 그 신호가 닿지 않아도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의미가 있거든. 공감의 실패를 견디는 용기, 그게 진짜 성숙이 아닐까? 솔직히 나도 예전엔 그랬어. 누가 힘들다고 하면 속으로 생각했지. 그건 그냥 넘기면 되잖아. 그게 이성적인 조언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어느 날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누군가가 똑같이 말하더라. 다들 그래.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 순간 마음이 툭 떨어지더라. 그때 알았어. 공감은 위로가 아니라 온도라는 걸. 그리고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조언보다 멈춤을 먼저 배우기로 했어. 누군가 감정을 꺼낼 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듣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 그랬구나. 그럴만했겠구나. 이 두 마디를 진심으로 내뱉을 때 내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는 걸 느껴. 공감은 내면의 근육 같아.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수없이 실패하고 부서지면서 자라. 그 실패의 흔적이 쌓여서 결국 사람다움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지. 간디는 이렇게 말했어.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다. 공감이 바로 그 부드러움이야.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니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건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공감이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톨스토이는 이렇게 남겼어.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만 열 수 있다. 결국 공감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지.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이라고 했어. 그건 결국 공감의 시작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타인의 감정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했지.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공감의 지성이야. 칸트는 이런 말도 했어.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하라. 공감이란 결국 타인을 이해하려는 존중의 시선이야.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다 한 가지를 알았던 거야. 진짜 강함은 마음에서 나오고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진짜 사랑은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피어난다는 걸. 나도 그 길 위에 서 있고 싶어.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그랬구나 하고 건네는 한마디일지도 모르니까. 그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줄지도 몰라. 공감은 말이 아니라 온도야. 그리고 그 온도는 내가 먼저 따뜻해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멋지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야. 2번 클릭 잊지 마. 또 보자.